커브드 닙의 특징은 세워서 쓰면 가늘게 나오고 눕히면 굵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최대 굵기가 그냥 말이 안 돼요. 일제 EF닙, F닙 중에서는 상당히 굵게 나오는 몽블랑 F닙. 차이 많이 나죠. 비빈닙 그리고 1.5 스톱닙이랑 비교하면 이렇게 됩니다. 파이로트 비빈닙은 그래봤자 실사용에서 가장 굵은 정도고 1.5 스톱닙이랑 최대 굵기가 비슷해요. 이런 특징은 닙 모양이 특이해서인데요. 얍! 이렇게 닙이 길쭉하고 끝이 치켜 올라간 것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위로 쓰면 세웠으면 얄쌍하게 펜을 점점 내리다가 이 면으로 칠하듯이 쓰게 되면 제일 굵은 획을 그을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 펜은 몽블랑의 캘리그래피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마이스터 스틱 149 캘리그래피 커브드 닙. 닙이 구부러져 있어서 커브드 닙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펜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살살 쓰면 완전 가늘게 나오다가 눌러 쓰면 획이 굵어지던 버전이었습니다. 이름이 되게 애매하게 된 게 간단하게 부를 때 캘리 닙, 커브드 닙 이렇게 지칭하는 게 국룰이 됐는데 실제로는 새로 나온 캘리그래피 시리즈가 있고 그중 첫 모델이 이거였어요. 생긴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제일 전형적인 캘리닙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캘리닙이라고 지칭이 잘 되지만 줄여 부르자면 각각 플렉스닙, 커브드닙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구글에 몽블랑 캘리닙이라고 치면 두 개가 섞여서 나오더라고요. 저번에 플렉스닙은 획 굵기를 압력으로 조절했었어요. 이번에는 눌러서 조절하는 게 아니고 펜이 종이와 몇 도로 닿게 되는지 그 각도로 조절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플렉스닙 잘 쓰기가 난이도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굵기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힘을 주고 어떻게 그어야 하는지 터득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 조절이 아닌 각도를 이용하는 커브드 닙이 좀 더 사용 난이도는 낮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반 닙보다는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각자 본인에게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는 평소 필기 각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특정한 획 굵기를 위해선 거기서 벗어난 상태로 장기간 필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초의 곡률이 기깔나서 아주 미묘하게 틀어도 굵기가 확확 바뀌어준다면 내가 쓰는 느낌은 비슷한데 글자는 되게 드라마틱하게 변화하겠죠. 하지만 이번 커브드 닙의 가장 애매한 점이 이거예요. 체감상 높이 쓸 때는 가늘게 나오다가 어느새 굵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닙 가공에 맞춘 제일 굵게 나오는 각도가 이 정도라고 하면 여기서 조금 더 올려도 계속 비슷해요. 그러다가 더 올리고 더 올리다 보면 갑자기 가는 획이 나온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미묘한 컨트롤을 즐기는 재미가 별로 없는 게 좀 아쉬우면서 무엇보다 가늘게 쓰고 싶으면 이 정도 세워서 써야 합니다. 나름 그래도 이게 정가 150만 원 가까이 되는 펜인데 이렇게 쓰는 건 좀 불안한 거예요. 갈고리처럼 쥐고 쓰게 되는데 영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늘게 쭉 쓰는 건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굵게 나오고 잠시 조절이 가능하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원래 필각에서 조금 더 경쾌하게 높여 쓰면 이 정도 되는데요. 높낮이 조절을 통한 굵기 조절은 가로 획을 그을 때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세로 획은 또 다릅니다. 닙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기 때문에 세로 획은 가로 획보다 가늘게 나오게 됩니다. 가장 굵게 쓸 때도 세로 획은 이 정도, 그리고 펜을 세울수록 세로 획도 점점 가늘어져서 완전 핀포인트로 쓴다면 가로 세로 둘 다 최소 굵기가 돼요. 흔히 세로 획이 훨씬 더 굵게 나오되 가로 획이 가늘다면 스톱 닙,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를 아키텍트 닙이라고 하는데 몽블랑 커브드 닙은 베리어블 아키텍트 닙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톱보다는 아키텍트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가로 획이 더 굵은 걸 좋아합니다. 글씨가 좀 더 슬림해져서 세련된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몽블랑 149는 실사용기 중에서 가장 굵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너무 바투 잡는 것보다는 손에 슬쩍 얹어서 쓰는 게 더 어울려요. 약간 여유로운 애티튜드. 그래서 펜 자체의 크기와 밸런스를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힘이 살짝 더 들어가고 그립이 짧아지는 고필각보다는 저필각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커브드 닙의 만족도는 이렇게 넓은 획을 주된 상태로 썼을 때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에 크게 좌우될 걸로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상태가 진짜 좋았고 그래서 이번에 미도리 전시에서 표지에 굵은 글씨로 제목을 쓸 때도 149 커브드 닙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아이디어 구상을 할 때 휙휙 그림을 그리고 막 쓸 때 이렇게 굵은 획의 쾌감이 있거든요. 왠지 아주 가는 볼펜이었으면 이 그림이 별로 그럴듯해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스케치가 며칠 동안 어떻게 구상을 할까 엄청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파바박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마구 옮긴 거거든요. 그때 살짝 부스터를 달아주는 역할을 해줘서 이 펜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지만 저는 붓을 많이 가립니다. 역시 너무 남들 리뷰나 시선 의식할 필요 없는 게 맨 처음에 나온 플렉스닙은 처음부터 후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원래 특수닙에 관심도 많아서 써본 적도 없지만
하지만 일단 믿고 샀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서 커브드 닙이 나왔지만 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못 사겠더라고요. 평소에 여행 가서 식당 들어가기 전에 구글 평점 꼭 보시나요? 와인 살 때 비비노 점수 안 좋으면 구매를 취소하시나요? 저는 그렇진 않은데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조심스러워졌나봐요. 그런데 막상 구매하니까 저는 플렉스 닙보다 더 잘 쓰는 거예요. 커브드 닙이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의 포인트가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실제 횟굵기 조절을 할 때 불편한 점이 있다. 내 마음처럼 잘 안 된다 였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제가 비슷한 기능의 닙인 나기나타 닙, 고치아 닙을 갖고 있지 않기도 해요. 추후에 이런 장도닙 계열을 드리게 된다면 꼭꼭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149 닙의 아키텍트 닙 형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 기준 약간의 단점은 닙 앞인이 뭔가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 모양을 봤을 때 딱 예뻐 보이지는 않아서요. 몬블랑은 워낙 앞인을 멋지게 하니까 조금 더 실망이었던 걸지도요. 어쨌든 단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원하면 다른 방법으로도 쓸 수 있다는 매력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 닙의 시도는 저는 언제나 반갑고요. 특히나 149라는 클래식 그 자체인 모델에서 나오니까 괜히 더 파격적인 캘리그래피 시리즈였습니다. 안녕!